족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족보란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족보는 일반적으로 책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CD로 만든 족보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족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파의 연합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모든 파를 합쳐서 만든 족보가 대동보이고 두 파 이상을 합친 것이 세보이며 한 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파보입니다. 가승보는 맨 위 시조로부터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족보가 있지만 많은 경우 한 파만을 위해 만든 파보임에도 대동보나 세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와 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는 족보의 맨 처음 나오는 시조를 일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세고, 대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대로 하여 올라가며 셉니다. 그러므로 제가 시조로부터 21세 자손이라면 시조는 저의 20대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조상들에 관한 정보는 제적등본이나 족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적이나 제적등본에는 1800년대 중반에 출생한 조상들의 기록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윗대의 조상들은 족보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족보를 보다 보면 직계와 반계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자녀, 손자녀 등과 같이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가 직계이며 백부, 계부, 형제, 자매, 조카, 진려 등과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옆으로 나누어지는 관계가 반계입니다. 족보에는 보명, 휘, 자, 호와 같은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보명은 족보의 가장 큰 글자로 쓰여진 이름으로 주로 돌림자를 사용하여 지은 이름이지만 실제 이름이나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휘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말하며 자는 20세 성인이 되어 받은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호적 이름이나 실제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 쓰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족보 이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항렬과 항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렬이란 같은 가문의 대수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림자가 그 항렬을 표시하는 항렬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같은 대수의 사람입니다. 여러 다양한 항렬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행을 뜻하는 금, 수, 목, 화, 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한자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대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1세의 이름에 쇠금부수가 들어간 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자녀인 12세의 이름에는 물수부수가 포함된 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세는 나무목부수가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은 불화부수를, 그 다음은 흑토부수를 포함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금, 수, 목, 화, 토 부수가 들어간 이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돌림자는 자신의 조상을 찾거나 세를 구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연대를 표기하는 60갑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갑자는 10간,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개의 글자와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의 12개의 글자를 반복하여 결합해 만듭니다. 이 10간과 12지를 사용하여 60갑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10간의 첫 번째 글자인 갑과 12지 첫 번째 글자인 자를 합쳐서 갑자년이 되고 그 다음 글자인 을과 축을 결합하여 을축년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년을 만들고 10번째 글자인 개와 요를 합쳐서 개유년을 만든 후에는 12지의 11번째 글자인 수레, 다시 10간의 첫 글자인 갑을 합쳐서 갑술년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연결해 나가면 60개의 연도가 만들어진 후 다시 갑자년이 만들어집니다. 60갑자는 60년마다 같은 연대가 반복되므로 왕조나 연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